예, 안녕하세요. 책 속에서 나를 만나는 시간입니다. 오늘 소개해 드리려는 책은요. 구글 커스터머 솔루션 매니저인 이제 조용민 님의 언바운드입니다. 이분은 이제 구글 커스터머 솔루션 팀에서 국내외 주요 글로벌 기업과 함께 다양한 이제 파트너십과 디지털 마케팅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2020년 구글 아시아 태평양 지역 베스트 롤모델 팀 리더로 선정되기도 했던 그는 위트 있는 전달력과 건강한 에너지를 지닌 최고의 강연자로도 정평이 나 있습니다. 특히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어떻게 일하고 성장할 것인가 라는 주제의 세바시 강연이 수많은 이제 젊은이들로부터 뜨거운 호응을 얻었는데요. 그는 말합니다. 나와 세상을 새롭게 바라보고 싶다면 언바운드 하라고. 내가 가진 습관적인 사고의 틀을 가감히 깨고 관점을 달리하는 순간 눈앞의 문제가 위기가 아닌 기회로 보인다고 말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자신 역시 적지 않은 시행착오를 겪어왔기에 혼돈의 시대를 살아가는 젊은이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고자 하는 책을 쓸 결심을 하게 되었는데요. 책에서 그는 세계에서 가장 혁신적인 기업 구글에서 일하면서 공부하고 배우고 깨달은 것들을 가감없이 전달합니다. 속도의 시대에 가장 중요한 경쟁력은 무엇인지, 한계를 넘어 나만의 경쟁력의 차이를 만드는 법은 무엇인지, 지속 가능한 성장과 궁극의 행복은 어디에서 오는지, 그간 젊은이들로부터 받아온 질문에 대한 그의 해법을 올곧이 담아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성장 중이라고 말하는 그는 가까운 미래에 독자들과 만나 서로 얼마나 성장했는지 격려를 해주고 응원을 나누고 싶은 바람이 있다고 합니다. 저도 조용민 님을 처음 알게 된 건 이제 그 세바시 그 유튜브 강연에서 이제 보게 되었는데요. 그 강연을 듣고 이렇게 뭔가 이렇게 탁 꽂히는 말들이 몇 가지가 있었어요. 그래서 바로 그분의 책을 구매를 해서 읽게 되었습니다. 요즘같이 이렇게 변화무쌍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이런 변화들을 어떻게 바라보고 이제 받아들일 것인가. 그런 관점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 이 책의 제목에서도 알 수 있듯이 어디에 매여 있지 않고 우리가 이제 속박되지 않은 그런 사고를 할 때 진정한 변화가 시작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언바운드. 게임의 룰을 바꾸는 사람들의 성장 법칙. 지금까지 해온 대로 한다면 지금까지 얻어왔던 것도 놓치게 된다. 구글 조용민이 말하는 새로운 관점으로 결정적 차이를 만드는 법. 당연한 것, 진부한 것, 뻔한 것에 맞서 보이는 것 너머를 본다는 것. 살다 보면 우리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사실이 실제와 전혀 다를 때가 많다. 우리가 정의 내린 현상이나 사물의 속성이 본질과 큰 차이가 있을 때도 있다. 하지만 고착화된 관점으로 세상을 판단하고 문제를 해결하려다 보면 무료하고 변화없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은 물론 수많은 기회를 놓치게 되거나 혹은 위기로 받아들이게 되고 내가 가진 자원마저 폄훼하게 된다. 그래서 나는 늘 강조한다. 항상 문제를 새롭게 바라보고 이를 새로운 방식으로 해결해 보려는 습관, 즉 새로운 관점을 가져보려는 시도를 매일 해보라고 말이다. 그것이 바로 인간이 지닌 인지적 한계를 극복하고 단편적인 일상을 좀 더 다채로운 인생으로 변모시키는 열쇠가 아닐까 생각한다. 진정한 변화가 시작되는 곳. 관점은 사물과 현상을 바라보고 분별하고 이해하는 방식이다. 눈에 보이는 표면적인 상태뿐만 아니라 그 너머 혹은 그 안에 내재된
가치를 발견하는 것이라고도 할 수 있다. 많은 사람이 삶의 방향을 제대로 설정하지 못하고 눈앞의 문제에만 급급한 채 주도적인 인생을 살지 못하는 것도 어쩌면 다양하고 새로운 관점이 부재하기 때문인지 모른다. 그렇다고 실망할 필요는 없다. 관점을 다양화하는 능력은 날 때부터 정해진 것이 아니며 개인의 의지와 노력에 따라 얼마든지 성장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나 역시 인생의 여러 국면을 거치면서 내 안의 관점이 풍성해지기도 때로 빈약해지기도 하는 경험을 했다. 개인이 지닌 관점의 폭, 그리고 타인의 관점에 대한 수용은 성장 배경이나 교육 여건, 자신이 속한 중거 집단에 따라 크게 달라진다. 그동안 나는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의식적인 노력과 훈련으로 시각의 지평을 넓히는 사람들을 여럿 만나왔다. 그들은 학습의 범주에서 벗어나 다양한 장르의 전시를 관람하거나 새로운 레스토랑에서 새로운 요리를 접하는 등 일상 틈틈이 외적 요소에 자신을 노출시킨다. 나와 전혀 다른 생각을 지닌 사람을 열린 마음으로 접하며 고정화된 내 안의 관점들을 계속 혁신해 간다. 하지만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 관점을 갖춤에 있어 외부의 인식뿐 아니라 나 자신을 착시하고 있지는 않는지 스스로 점검하는 일이다.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최고의 무기는 결국 우리 자신이다. 자신의 강점과 약점을 완벽하게 파악하기는 어렵겠지만 나를 객관적으로 바라보려는 노력을 끊임없이 기울일 필요가 있다. 자신을 언바운드하라. 오히려 평범해 보이는 재료가 서로 연결될 때 전에 없이 특별한 가치로 탄생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이 자신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하나의 틀에 갇혀 있지 않은 언바운드한 관점으로 내 안의 잠재력을 매일 다르게 재정의해 보자. 자신 안에 있는 다른 모습을 찾아 끊임없이 가능성을 확장하고 동시에 기존의 모습과 계속 연결고리를 이어가는 것. 관심사와 비즈니스라는 연결을 통해 새로운 자신의 모습을 개발해 가고 있는 것이다. 지금까지 프롤로그를 읽어드렸는데요. 이 책의 전반적인 거기에 이제 관점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요. 기존에 해왔던 사고의 틀을 벗어나서 다양한 시각으로 고착화되지 않은, 정형화되지 않은 유연한 사고를 할 때만이 지금과 같은 시대에서 성장하는 방법인 것 같습니다. 모든 것이 빠르게 변화하는 속도의 시대에 살아남으려면 그간 내 삶을 지탱해왔던 고정관념을 버리고 새로운 변화의 흐름에 올라타야 한다.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가진 사고의 틀을 한자리에 고정해 두지 말고 계속 업그레이드 해야 한다는 점이다. 생각의 깊이를 더하려면 무엇보다 다양한 관점에서 문제를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 스티브 잡스는 1996년 와이어드와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창조란 여러 가지 요소들을 하나로 연결하는 것이다. 창의력은 그들이 경험했던 것들을 새로운 것으로 연결할 수 있을 때 생겨난다. 그렇다. 핵심은 바로 연결이다. 어느 분야에 속해 있든 기술과 자원, 아이디어를 얼마나 창의적으로 연결하느냐에 따라 우리가 만들어내는 산출물의 가치는 확연히 달라진다. 인생에 쓸모없는 우연이 있을까? 내가 하고 있는 일이 과연 의미가 있을까? 나는 앞으로 어떤 일을 해야 할까? 조직에 속해 있든 그렇지 않든 직업을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하게 되는 고민이다. 이 글을 읽는 순간에도 고민이라면 지금 하고 있는 일을 새로운 관점으로 바라볼 때가 되었다는 뜻이다. 이에 관련해서 스티브 잡스가 이제 말한 커넥팅 더 다츠라는 개념을 살펴보자. 지금 하는 일들이 서로 연관성이 없어 보이는 점들로 보일 수도 있지만 이 점들이 미래에 어떻게 연결될지 아무도 알 수 없기에 현재 하고 있는
일이든 공부든 최선을 다해서 해내는 것이 중요하다는 취지의 이야기다. 혁신은 꼭 거창한 것이 아니다. 사소하고 단순한 일이더라도 새로운 관점과 기술이 결합되면 얼마든지 창의적인 나만의 방법론이 만들어질 수 있다. 오늘 하루가 쌓여 미래를 만든다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작은 것이라도 목표로 정해두고 집요하게 매달려 보는 시도를 멈추지 말아야 한다. 인생에 쓸모없는 우연은 없다. 현재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이 미래에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 있다고 믿어야만 한다. 어떤 관점을 갖고 일하느냐에 따라 결과와 최종 가치가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깨닫게 되었다. 우리는 대체 불가능한 사람이 되지 않으면 생존할 수 없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 참, 이 시대를 살아간다는 건 참 힘든 일이네요. 누구를 위해 새로운 기술을 찾고 있는가? 사용자 관점에서 출발하기. 챕터에서는 사용자 관점이란 이게 딱 단어가, 용어가 이제 나오는데요. 저는 여기서 많은 공감을 했어요. 그러니까 무엇을 할 때 사용자 관점에서 생각을 하고 그 사용자 관점에서 고민을 하고 나의 관점에서가 아니라 상대방의 관점, 애정 어린 시선으로 바라보기 시작하면 생각지도 않은 아이디어가 나온다고 합니다. 당당하게 훔치기. 구글에서 너무나 자주 쓰이는 이 영어 표현을 직역하자면 자부심을 갖고 훔쳐라. 인데 다른 사람의 기술이나 노하우를 배우고 벤치마킹 하는데 적극적이어야 한다는 뜻이다. 물론 기존의 결과물에 자신만의 아이디어를 얹어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내는 것도 중요하다. 하지만 주제와 방향에 적합한 영감을 얻기 위해 외부에서 벤치마킹 하는 작업도 필요하다. 자신의 성장에 도움이 되는 재료, 즉 지금 하고 있는 일을 더 잘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 있을 때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하기를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한다. 나이나 경력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매니저 역시 팀원에게 배울 수 있다. 나보다 경험이 부족하고 나이도 어린데 이런 걸 물어보면 너무나 창피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넘어서야 한다. 마다 경험해 본 것이 다르고 똑같은 경험을 했더라도 얻은 인사이트가 다르다. 내가 알지 못한 것을 팀원에게 알 수 있는 상황은 너무나도 당연하다. 오히려 물어보지 않아서 정작 보탬이 될 수 있는 정보를 놓치는 상황이 안타까운 일이다. 펜실베니아 대학교 심리학 교수 앤젤라 더크워스는 그릿에서 성공하는 사람들의 특성을 4가지로 설명한다. 성장 마인드셋, 회복 탄력성, 내재적 동기, 끈기. 이렇게 4가지인데 각각의 첫 글자를 따서 만든 단어가 그릿이다. 아무리 똑똑하고 유능한 사람이라도 열정과 끈기를 바탕으로 공부하고 성장하려는 태도가 없으면 탁월한 성과를 거두기 어렵다. 실무 기술이 현란한 사람보다는 쉽게 포기하지 않는 열정적인 사람이 훨씬 더 멋진 산출물을 만들어낸다. 남들이 이만하면 됐어 라고 말할 때 그 한계선을 초월해 계속 매진하는 것. 어떤 고난이나 풍파가 와도 굴하지 않고 그 일을 지속 가능하게 해내는 것. 그것이 바로 생존을 넘어 진정한 성장과 성공으로 이르게 하는 전략이다. 이 대목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 것 같은데요. 아무리 재능이 있고 뛰어난 아이디어와 특출난 머리가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지속 가능하게 해내는 끈기와 노력이 있지 않는 이상은 어떠한 결과도 만들어내지 못한다는 이야기죠. 요즘같이 변화무쌍한 세상에 도태되지 않고 살아남기 위해서는 한번 이 책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유튜브에서 세바시 강연으로 들어보셔도 굉장히 좋아요. 굉장히 재밌고 신선해요. 저는 이제 이분 조용미님의 그 강연을 여러 개를 찾아보았어요. 근데 거의 책의 내용하고 강연 내용하고 비슷하기는 한데
강연으로도 들어보고 또 책으로도 또 이렇게 읽어보는 거 두 가지 다 괜찮습니다.